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에 꼭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커리어나 업무 방식? 이런 것과 연관된 잡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잡담 영상이니까 저도 이제 텐션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리고 요약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각오하는 거는 생각만치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는 이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러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성장이라는 것은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뭐 누구에게나 뜨거운 토픽이잖아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았고 해서 뭐 성장에 대해서 뭐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를 정리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라는 걸 이야기하기에 있어서 혹은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는 빠짐없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이제 요 위에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컨대 이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갑자기 뭔가 딱 나타나는데 아씨 이건 뭐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문제라고 분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준비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거, 혹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방향성이나 연관성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실제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해결에 방해가 되냐 안 되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외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이제 문제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이 예상치 못했던 거, 요 뉘앙스를 기억해 주시고 문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이야기가 좀 새는데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고 한 가지 인상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 조금 전에 그 뉘앙스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게 무엇이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I 같은 거죠. AI랑 로봇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력, 우리 커리어 다 기계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메타에서는 중국 개발자 전부 다 해고당했대. 이런 얘기, 이런 뉴스 엄청 빠르게 돌잖아요. 그런 뉴스가 빠르게 도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AI라는 것이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공감하는 경향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도 빠르게 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과학적인 이런 거 아니고 생리적인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뭘까를 생각하기도 전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게 되는 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옛날에는 만나게 되는 문제가 생존율과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렵 채집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맞닥뜨린 문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생사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심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행동하는 게 생존율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게 무의식 속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한 번 한 번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설령 풀지 못해도 그게 막 생사를 가르지 않아요. 그 한 번 한 번의 승패들을 쌓아서 뭐 스포츠처럼 전적률을 높이거나 최종 합계 점수 같은 게 높아야 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였던 게 승부의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의 형태가,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자에 새겨진 대로 인간의 생존 본능에 따라서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저희 뇌피셜에 따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딴 얘기로 했는데, 이것의 결론을 내려보면 쉽게 생각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쉽게 무언가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근거가 뭔지, 그 판단의 이유가 뭔지 궁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생각은 내가 한번 결론을 내렸더라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생리적인 반응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게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너무 그게 심해져서 줏대 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막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스스로나 팀 단위의 욕구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너무 이야기가 멀리 새는 것 같아서 이건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을 맡기는 것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돌아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가? 내가 두려움을 갖기 전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식적인 단계로 문제를 대응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것,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게 나에게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는 파악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조금 전에 샛길로 새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한 건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의 현상과 무관하게 그냥 생리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쉬우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설령 그 결과로 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에 진짜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득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면 돼요. 여기 막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뭔가를 딱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렸을 때, 와, 이거는 딱 봐도 즉시 전력으로 삼을 수 있겠다 싶을 만한 그런 아이템은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정말 드물어요. 딱 봤을 때 쓸모없어 보이니까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쓸모를 찾아낼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쓸모를 찾아내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로 판단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로 돌아와요. 이 단계로 돌아오는 거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 보는 거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느껴진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자. 다시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보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억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막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승리를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떠한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쪽으로 태도를 가지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치우거나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의 방향성을 살짝 틀 수도 있잖아요. 뭐 피벗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다중화해서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진짜로 생뚱맞은 일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여.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나에게 득으로 되게끔 이걸 써먹을 방법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준비된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직면해야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써먹을 방안은 무수히 많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흔히 우리 회사는 환경이 이래서, 아니,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이야기보다도
결국은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거냐, 내 커리어가 성장하게끔 만들 거냐, 아니면 정체된 그냥 물경력, 물 커리어를 만들 거냐는 결국에 환경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새킬로 빠져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패턴부터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패턴은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성장 이런 거를 뭐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호감을 가지기 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이고 팀 내에 쌓이고 쌓이고 회사 안에 쌓이고 쌓이고 사회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냥 뭐 서로 다 고립된 거야. 서로 뭐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뭐 여기까지 백보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좋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뭐만 맞닥뜨렸다 하면은 죽는 소리 하고 앓는 소리 하고, 이게 제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물론 듣기도 싫은 것도 솔직히 맞는데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초딩이면 괜찮아. 근데 내가 사춘기가 지났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깊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직면하게 되는 낯선 것들,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게 자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민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 고민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 흔히 좋은 질문의 조건이 무엇이냐,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한 것과도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깊은 사유와 깊은 고민에 따라서 나오는 고민을 나누는 거는 환영해요, 진짜. 너무 재밌죠. 비슷한 고민을 나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건 너무 좋은데, 그냥 뭐, 뭔가 좀 힘들어 보이는 거 만나기만 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 거 만나기만 하면, 내 맘에 안 드는 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좀 튀어나오기만 하면은, 어떡해. 진짜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그만하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패턴이 유전자에 심어져 있다고 해도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설령 혹여나 내가 지금껏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내 남은 인생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패턴은 멀리하자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쓸모를 찾아내고 해결책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고, 또 내게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경험이 되게끔 삼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가 문제를 직면할 상황에서 가지는 마인드셋이에요.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데, 과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이제 욕구가 다른 거고 목표하는 바가 다른 거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혹은 뭐 환경적으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태도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이제 결론에 한마디만 사족을 붙이면은,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제 나온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비슷한 결의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경우, 물론 이제 그 조언을 왜 저한테 구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유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하게 되는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인 거죠. 뭐 땡땡을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뭐 어디인가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뭐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힘드네요. 이런 결의 의견, 질문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받아요. 최근일수록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질문이나 어떤 하소연을 들었을 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그게 왜 힘들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넣어놓고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왜 힘들어야 하지? 지금 이것을 힘들어야 해? 지금 이것을 힘들어해야 할 상황인가? 지금 내가 이걸 힘들어할 리소스가 없지 않나? 지금 저걸 해결하는 데 리소스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감정을 이입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저와 똑같이 사고 능력을 가진 인간이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한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까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내가 방향을 정의하지 않은 것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채우고 싶은 나의 욕구가 뭔지,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목표 지점이 어딘지, 단기적인 목표는 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닐까? 물론 사람인 이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 그냥 흔들리면서 계속 가는 게 인생인 거죠. 근데 막 쓰러져 넘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제 그 순간에 내가 막 흔들려서 넘어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려고 했던 목표 지점이 딱 눈앞에 보이면 안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쓰러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나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욕구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정하고 나서는 조금 집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랑은 조금 질적으로 달라요. 여기 집요하게라는 말보다는 사실 저는 어떻게든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되새기는 표현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든 하는 거야, 그냥. 뭐가 문제가 됐든지 말든지 간에, 이게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주어지든 말든지 간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환경이 주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어떻게든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어떻게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걸 뭐 열심히 할 힘이 있냐, 없냐도 상관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목표 삼아 놓은 앞에 폴대를 꽂아 놓은 거기를 향해서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처럼 해라, 응? 이렇게 뭐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 그 목표 지점에 달성해서 자신의 성공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러지 못하고 매번 힘들어하고 그냥 입에 발린 표현으로 저는 문제 해결을 즐기는 개발자입니다. 아니면 뭐 우리 팀은 무슨 무슨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챌린지하는 팀입니다. 내실은 없으면서, 실제로 내실은 없으면서 그냥 입에 발린 표현으로 듣기 좋으니까 누구나들 그런 말들을 하니까, 의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나? 나도 이런 말을 해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껍데기만, 그냥 단순히 표현만 일치하는 그런 식의 열정 말고, 진짜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발 씬에 좀 많아지면 좋겠다. 나도 그런 영향을 주고 나도 그런 영향을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에 감사한 분들은, 오프라인 모임을 최근에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질문이에요.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 사실 스터디는 끝난 지 오래됐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임은 계속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질문해 주셨던 분, 그리고 이야기 함께 나눠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닉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